다음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가 1종뿐만 아니라 1, 2, 3, 4종까지 다 알고 있죠. 자, 이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면요, NaHCO3고요. 이 NaHCO3가 분해하면 Na2CO3 그리고 CO2H2O가 됩니다. 자, 이때 개수는 미정계수법 해보시면 2, 1, 1, 1이 나오게 돼서 반응식이니까 개수까지 맞춰서 쭉 써주시면 되겠고요.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200세제곱미터, 부피가 나왔죠. 200세제곱미터가 나왔다면 탄산수소 나트륨은 몇 킬로그램인가? 자, 이렇게 된 반응식을 쓰려면 우리가 항상 PV는 nRT, PV는 n분의 WRT 이런 식으로 써서 이 식을 가지고 PMWRT를 찾아서 대입해서 구했잖아요. 근데 PV는 n분의 WRT, PV는 nRT. 자, 이거를 구하려다 보니까 W를 쓸지 N을 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를 쓰려면 질량이 필요하고 N을 쓰려면 몰이 필요한데 질량도 없고 몰도 없고 부피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이 PV는 n분의 WRT로 해서 PMWRT를 한 다음에 V는 P가 몇이고 M이 몇이고 WRT 이렇게 대입한 것이 다 계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PMWRT가 구해져 있고, 그러니까 PMWRT를 이거를 아예 계산한 200으로 보고, 자, 이때 이산화탄소가 200이라면 이산화탄소를 적고 탄산수소 나트륨 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이만큼이 있을 때 NaHCO3가 몇인가 라고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CO2가 1이고 NaHCO3가 2이기 때문에 1, 2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하는 것이 킬로그램,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걸 계산하라고 할 때는 22.4분의 여기에서 구해야 하는 물질의 분자량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개수를 상관하지 않고 이 분자에 대해서만 분자량을 구하시면 돼서 NA가 23, H가 1, C가 12, O가 16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써서 22.4 세제곱미터는 2kg이구나 라고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499.999가 나오거나 150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비슷한 소수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 비슷한 숫자들은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비율 곱하고 22.4분의 분자량을 곱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사실 이전에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숙지하면 분명히 풀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문제이고요. 자, 12번입니다. 경유 500, 중유 1000, 에틸알코올 400, 디에틸에테르 150L를 저장하고 있는데 각 물질의 지정수량 배수 총합을 구합니다. 자, 경유는 이석유류의 비수용성이고요. 중유는 삼석유류의 비수용성,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고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입니다. 그래서 이석유류 비수용성이니까 지정수량 1000L가 되겠죠. 중유는 삼석유류 비수용성이라서 지정수량 2000L, 알코올류는 지정수량 400L,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50L입니다. 지정수량을 아래에다 쓰고 문제에서 주어진 수량을 분자 위에다 씁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0 플러스 2000분의 1000 플러스 400분의 400 플러스 50분의 150이 되고요. 자, 이걸 계산했을 때 5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유황 1kg이 연소할 때 이론 공기량을 구하시오. 자, 공기라는 것은 질소와 산소가 합쳐진 혼합된 그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소를 구한 다음에 산소를 공기로 환산하는 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황이 연소했다는 반응이 있는 거니까 반응식부터 쓰고 시작하면 되겠죠. S 플러스 O2는 SO2라는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PV는 뭐를 쓸까요? PV는 n분의 WRT를 써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킬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V는 PM분의 WRT가 되고 여기에서 PM, WRT를 각각 구해주시면 P는 1atm,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표준 상태로 기준을 두기 때문이고요. S의 분자량을 구합니다. 질량을 준 물질의 분자를 구하는 거니까 32g/몰. 자, 이때 g/몰을 쓰는 이유는 구해야 하는 부피의 단위가 리터라서 그렇고요. W는 1kg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시면 절대 안 되고 얘를 g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1kg은 1000g이니까 1000g으로 쓰는데 이렇게 킬로그램을 g으로 바꿔줘야 하는 이유는 기준이 부피의 단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해야 하는 부피의 단위가 리터니까 g으로 환산, 그리고 R은 0.082 atm.l/몰.k가 되겠고 T는 0도씨고 273을 더하니까 273K가 됩니다. 자, 그러면 V에 대입했을 때 1 곱하기 32분의 10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유황이 연소했을 때 일단은 산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구합니다. 유황이 연소했을 때 산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유황과 산소는 지금 1대1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1S분의 1O2로 해주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해줘야 될 건 산소가 공기 중에 얼만큼 있느냐. 산소는 공기 중에 얼만큼 있느냐의 비율로 산소가 공기 중에 21% 있기 때문에 0.21 산소가 공기 한 개 안에 라는 식으로 0.21분의 1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이런 S, O2, O2 에어 이런 부분은 입력하거나 분자량을 쓰시는 게 아니고 숫자만 계산기에 넣으시는 거예요. 자, 숫자만 넣어서 계산기를 딱 하시면 3331.25로 소수점 셋째 자리 없이 딱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단위 써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인하점이 영하 11도씨이고 이런 식으로 인하점을 주고 이제 위험물을 찾으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겨울철에 응고할 수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래요. 명칭. 인하점이 11도씨인 거는 벤젠입니다. 벤젠. 그래서 아까 특수인화물의 인하점을 기억했던 것처럼 벤젠이 영하 11도, 아세톤이 영하 18도, 그리고 톨루엔이 4도라는 것도 자주 나오는 인하점이니까 같이 필기를 해 두시고요. 명칭에 대해서는 벤젠, 분자량은 C6H6이니까 12 곱하기 6, 1 곱하기 6을 한 값인 78. 이때 단위는 단위를 쓰지 않거나 g/몰. 앞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할 때 분자량의 단위를 g/몰이나 kg/kmol을 쓰죠. 자, 이것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완전연소 반응식은 C6H6이 O2랑 만났을 때 CO2가 되고 H2가 됩니다. 자, ABCD를 통해서 2, 15, 12, 6이라는 값을 계산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위험물의 인하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인하점을 나열하는 문제는 사류 위험물이고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분명 순서대로 나열하면 인하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로 가게 됩니다. 자, 니트로벤젠의 품명은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이고요.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이면서 수용성입니다. 자, 에탄올은 알코올류고요. 아세트산은 이석유류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즉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에탄올, 아세트산, 니트로벤젠 이런 식으로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명칭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옥외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가 아닌 탱크에 저장할 때의 온도. 자, 위험물의 저장 온도는
최근 들어서 기능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 기능장에서까지 모든 위험물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장 온도를 구분할 때 옥외 저장 탱크인지 옥내 저장 탱크인지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력 탱크인지 압력이 아닌지, 그러니까 압력 탱크가 아닌지 압력 탱크인지, 본행 탱크가 아닌지 본행인지, 자, 이것에 대해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 압력 탱크인 경우 특, ED, 아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디에틸 에테르 등에 대해서 압력 탱크인 것과 보냉장치가 없을 때는 40도씨로 갔습니다. 보냉장치가 있을 때는 B점으로 항상 모든 위험물에 동의를 한대요. 자, 압력 탱크가 아닐 때는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에 15도, 산화프로필렌, 디에틸 에테르 둘 다 이제 특수인화물이죠. 이 위험물에 대해서는 30도씨가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특히 온도가 낮죠. 특히 위험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 저장하는 온도를 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15도고 나머지는 30도, 30도가 되겠습니다. 30도, 15도, 30도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때 온도는 30도보다 낮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하까지 붙여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위험물 중에서 500kg 이하의 것이 위험물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자, 지정수량이 500kg이 아닌 것, 500kg보다 작은 것들 찾는 건데요. 자, 아염수산 염료는 1류에서 50kg죠. 중크롬산 염료 1000kg. 과망간산 염료 1000kg, 무기과산화물 50kg, 브롬산 염료 300kg입니다. 그래서 500kg보다 작은 것, 아염수산 염료, 무기과산화물, 브롬산 염료가 되겠고 위험물의 지정수량까지 같이 이렇게 50, 50, 30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이류 위험물인데 이류 위험물 중에서 이조건소고 비중이 1.74래요. 자, 기출문제를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문제 나왔었는데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 거의 다 한두 문제 빼고는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만약에 처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죠. 왜냐하면 이류 위험물은 백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인데 자, 이 안에서 이조건소를 찾아보면 사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마그네슘밖에 없어요. 황화리는 주기율표에 해당이 안 되고 유황, 정린 다 이조건소가 아닙니다. 금속분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조차도 이조건소가 아니에요. 이조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마그네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모른다고 쳐도 이조건소인 이류 위험물은 마그네슘입니다. 자, 연소 반응식은 Mg 플러스 O2라서 MgO가 되겠고 MgO가 되는 이유는 Mg의 산화수가 이조건소라서 2 플러스 O가 2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대로 1대1로 결합해서 MgO가 됩니다. 개수는 2, 1, 2가 되겠고 마그네슘 플러스 H2O를 할 때 MgOH2가 되겠고 H2입니다. 자, 물과 반응식을 이제 개수를 하면 1, 2, 1, 1이 되겠고 포소화살비에 대한 적응성으로는 포소화살비는 주수 또는 질식 소화를 하는 소화약제인데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주수 금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주수 금지에 쓸 수 있는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아니다 보니 적응성이 없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물 분자량이 182이며 포스핀을 생성한다. 포스핀이 pH3죠. 자, 물과 반응해서 포스핀이 나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위험물이냐면 CA3P2입니다. 근데 사실 기능사에서는 CA3P2만 나와서 그렇지 이 포스핀을 발생하는 위험물은 사실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분자량이 182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포스핀이 나왔기 때문에 무작정 인화칼슘이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아는 문제에서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분자량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칼슘은 제일 마지막 20번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량이 40이고요. 40이라는 것이 3개 있으니까 40 곱하기 3이죠. 인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31입니다. 자, 인이 2개 있으니까 31 곱하기 2가 될 거고 계산하면 182가 나왔으니까 인화칼슘 얘기하는 게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명칭은 한글로 쓰는 거죠. 인화칼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명칭으로 있는데 화학식을 쓴다. 정답으로 절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물과의 화학 반응식 CA3P2니까 H2O랑 반응했을 때 CaOH2가 나옵니다. 물과 반응하는 경우는 다 이렇게 수산화기가 생기고요. 자, pH3가 됐을 때 개수가 1632로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위험물의 시성식을 쓰시오. 구조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자로 쓰는 식인데 시성식이 나왔다는 건 구조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구조식을 쓰고 시성식을 보겠습니다. 자, 글리세린에 니트로가 붙은 거기 때문에 글리세린 상태로 보면 C가 3개 있고 OH, OH, OH가 붙은 다음에 나머지가 H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니트로는 H 자리에 NO2, NO2, NO2가 들어가서 이 상태가 C가 3개, H가 5개, 그리고 ONO2가 3개 있는 이런 형태로 분자식이 됩니다. 다음 피크린산은 벤젠고리가 있고 OH가 있고요. NO2, NO2, NO2가 있는데, 자, 이것을 시성식으로 쓰자면 C가 6개고요. C가 6개고 H가 2개고 NO2가 3개가 됩니다. H가 2개 있는 이유는 여기가 H 자리이기 때문에 H2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OH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크린산이 트리니트로페놀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트리니트로톨루에는 페놀을 만들어주는 이 OH를 CH3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식을 쓸 때는 이렇게 되겠고요. 시성식을 쓰자면 C6H2에 H가 이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H2죠. NO2가 몇 개 있나요? 3개 있고 CH3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성식을 쓰는 것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2023년도 4회 최근 기출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시험이시잖아요. 시험 직전까지 기출문제를 가장 최근 것부터 차례대로 외우시고요. 최근 3년 그리고 최대 5년까지는 같은 기출문제가 분명히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나오면 꼭 풀 것이다. 꼭 이제 맞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빈칸을 두지 않으면 부분 점수가 한두 개는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60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분 점수를 노려서 잘 시험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카페에 좋은 합격 소식을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